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920년대 자, 무장투쟁을 들어갈 건데요. 앞에 강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10년대 자, 민족운동. 그 중에 국내, 자, 국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봤고 10년대에 가장 그 대표적인 뭡니까? 민족운동이라고 한다라면 3.1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자, 정리를 해봤고요. 3.1운동의 결과의 값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자,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양해진다. 그래서 20년대 왔었을 때 무장투쟁이 이제 뭐 될 거다? 본격화될 겁니다. 자, 교재는 자, 몇 페이지입니까? 82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단은요, 1920년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20년대 이후, 무장투쟁.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 무장투쟁은, 자, 국내에서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의, 자, 무장투쟁을 보면 언제? 20년대.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어떤 무장단체들이 있었냐면, 9월산대, 천마산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뭡니까? 평안도라든지, 자, 황해도라든지, 자, 이쪽에, 자, 중심지를 둔, 자, 무장단체가 일부 있었는데, 9월산대, 자, 천마산대, 자, 이런 부대가 있었다. 자, 천마산대. 자, 그리고 9월산대. 네, 이 정도 명칭 하나만 확인하시고요. 이 천마산대 같은 경우는요, 이 임시정부가 3.1운동의 결과의 값으로 이제 그 상하이에 통합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직할부대는 뭐 여기에 머물 수는 없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고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이쪽 만주 쪽, 남만주 쪽에 있었는데 이 남만주 쪽에 있었던 그 직할부대가 뭐냐면 참의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참의부. 그 참의부라는 부대와 함께 이렇게 연계 활동을 펼쳤던 무장단체가 천마산대입니다. 그래서 20년대에 국내에도 무장단체가 있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주로 이 무장투쟁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제 국외에서 이 무장투쟁이 자,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될 건데, 첫 번째 갔었을 때 무슨 전투가 있었느냐? 봉오동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 이제 1920년 6월 달의 모습인데, 독립군 부대들의 연합부대거든요. 연합부대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다시 가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자 핵심 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색깔 있는 걸로 이제 밑줄 그은 요 부분에 자 무당단체 이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누구라고요? 지휘관이 홍범도입니다. 그러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이러한 무장단체를 자 중심으로 해서 뭐 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무장단체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일본과의 어떤 교전의 첫 번째 승리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첫 승리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첫 승리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첫 패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쪽에 자 만주나 연해주 쪽에 우리 무장단체들이 이렇게 이제 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게릴라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릴라 작전에서 일본의 어떤 관공서라든지 자 이런 거 경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계속 이제 성과를 거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돼요? 자 이 독립군 부대들을 추격을 한 겁니다. 추격을 해서 이렇게 만주로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원래는 일본의 군대가 만주에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건 중국 땅이니까. 근데 어쨌든 일본의 병력이 얼떨결에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다가 자 우리와 벌인 첫 번째 교전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중에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게 대한독립군. 우리의 첫 승리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첫 패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첫 패배에서 일본이 자, 보복을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주 땅에 일본의 병력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중국 땅이잖아요. 자, 그래 결국은 일본이 이쪽에 만주에 자, 자신들의 어떤 그 병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이제 만들어낼 건데 이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훈춘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봉오동이라는 동네 바로 옆에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훈춘에 때마침 일본 공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사관이 훈춘에 있었는데 그 공사관을요 마적단들을 동원해서 야 이거 불 좀 질러줘. 미친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랬더니 좀 해줘봐. 돈 줄게. 그래서 결국 이제 마적단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공사관 훈춘에 있었던 공사관을 불태웁니다. 방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중국 정부한테 얘기했냐면 여기에 있는
독립군이라 하는 자들이 자 우리의 공사관을 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겠느냐. 아, 안 되겠다. 우리의 공사관은 우리가 직접 지킬게. 라고 하면서 일본의 병력을 만주로 조금 자 투입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명분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날조한 사건인 거죠. 그럼 이 훈춘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어떤 대규모 병력이 만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 독립군을 색출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 독립군들이 자 이러한 일본의 자 병력이 만주에 투입되자마자 이제 피난을 떠나는 거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을 때 자 그들을 유인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대와 이제 충돌이 이제 벌어질 건데 교전이 벌어질 건데 유인 작전을 통해서 청산리 계곡 이 백두산 언저리에 이 청산리 계곡으로 자 그들을 다 유인했고 여기에서 청산리 전투라고 불려지는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1920년 자 여기 있는 10월달 10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청산리 전투도 연합부대거든요. 연합부대인데 김좌진이 이끌었었던 자 북로 군정서라든지 자 그다음에 홍범도가 이끌었었던 자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가 있는데요. 요건 누구라고요? 김좌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라고요? 예, 홍범도. 그래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자, 여기 있는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대한독립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북로군정서는 그렇죠. 봉오동 전투에는 안 보인다는 거. 됐죠? 여기서는 없죠.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 여기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볼까요? 이 청산리 전투는요, 어랑촌 전투, 어랑촌, 자, 그 다음에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왈루구 전투. 자, 이런 주요 전투들,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청산리 전투라고 할 건데, 지명입니다. 자, 어랑촌, 그 다음에 백운평, 천수평, 왈루구. 자, 이런 각 전쟁에 이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6일 동안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10월 달에 자 6일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전투에 의락한다라면 우리의 자 최대 승리입니다. 생각해 보자요. 우리의 최대 승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대 패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대 패배다. 패배의 원인을 또 분석할 거 아니야.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하 여기에 만주에 살고 있었던 지금 여러분들 그 청산리 계곡의 자 위치를 대략 보여드리면 여기 백두 마운틴이 여기 있습니다. 백두 마운틴. 그래서 백두산이 있는 언저리 부분, 여기 부분. 여기가 바로 이제 청산리 계곡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자 치열하게 6일 동안 싸워서 우리가 최대 승리를 거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대 패배다. 패배의 원인을 그들이 분석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 이쪽에 만주, 여기는 간도라고도 하죠. 그럼 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자 조선인들, 이 민간인들이 말이야.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싸울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나름의 전투 식량 이런 것들 주먹밥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패배했다. 아하, 요 민간인들이 문제였었구만. 일로 와봐. 너 독립군이지? 그럼 예, 전 독립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잡혀서 죽겠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위협을 해서 너 독립군이지? 아닌데요? 아니야. 넌 독립군이야. 네가 협력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대대적으로 이제 학살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자 뭐라 하느냐? 여기 있는 간도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간도참변이라는 거는 이제 1920년 10월부터 21년 초반까지 쭉 자, 이어지게 되는데 간도참변에서 독립군도 많은 시련일 것이고 여기 있는 민간인들까지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다. 자, 안 되겠다. 독립군 부대들이요. 이동을 합니다. 독립군의 자, 이동. 계속 요 간도 지방에서 자 어떻게 돼요? 버티게 되면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북만주 쪽 좌우에 밀산부라는 동네, 이 밀산부에 한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 밀산부 한흥동 같은 경우도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자 독립 운동의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에서 독립군을 재정비할 겁니다. 독립군을 대정비했는데 얘가 뭐냐면 자 대한 독립군단. 자 당시 이제 총재가 누구냐면 서일입니다. 서일. 앞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한독립군이 이끌었던 건 홍범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하나로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라고요? 대한독립군단. 이 군단이 되었었을 때 총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게 누구다? 바로 서일.
이라는 분을 총재로 해서 독립군이 재정비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독립군을 이렇게 재정비해 놓았었던 이 동네가 어디라고 했죠? 제가 밀산부 한흥동 여기도 만주거든요. 북만주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만주에 북만주가 됐든 남만주가 됐든 어쨌든 일본의 병력은 훈춘 사건을 통해서 아까 일본의 병력은 만주에 경비병을 명분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추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추격을 자 피해서 어디로 가자? 좀 더 안전한 러시아. 이 러시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러시아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영토로 이동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는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내전에서 그러니까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자 이제는 사유재산을 부정시키고 공산주의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을 했으면 공산주의로 이제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다 부정한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 바로 적세꾼이라는 아이들과 사유재산을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자 백세꾼 이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적세꾼과 자 백세꾼의 내전이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면 21년도. 근데 여기는 이 간도 참변이 언제부터입니까? 20년 10월부터 21년 초반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1년도 초반에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이동을 했고 정비를 했고 들어갔는데 아직 요게 끝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 러시아의 내전의 막바지에 대한독립군단이 들어간 거죠. 어느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그래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일본은요. 누구를 돕고 있었냐면 일본이 얘들을 돕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백세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확산을 이제 아시아 쪽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는 얘들을 자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한독립군단은 러시아 땅으로 돌아갔었을 때 누구를 돕는 거라?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적세꾼을 도왔던 겁니다. 자, 독립군들이 이들을 도왔어요. 이들을 도왔고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적세꾼 이들이 승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승리했다? 이때 일본이요. 외교적인 압력을 넣은 겁니다. 뭐라고 압력을 넣은 거냐면 어이 니네들 말이야 독립군이라 불려진 아이들한테 도움 받았다며? 야 얘들 다 무장해제 시켜서 돌려보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백세군 아이들을 찾아내서 뭐 할 거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적인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적세군의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죠. 뭐 어쨌든 큰 도움이 됐든 적은 도움이 됐든 이들이 좀 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일본의 이런 외교적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이게 뭐 짧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고 니들이 판단해라. 너희들이 독립군이란 이름으로 자 지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차라리 어디 군대가 되라? 러시아 군대가 되라. 우리 러시아 군대에 들어온다라면 일본도 더 이상 압력을 넣을 수 없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로 귀화하라는 겁니다. 귀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독립군 지휘관들 중에 일부는 어머나 괜찮은 생각인데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적세군을 도왔고 곧 이 내전이 끝났는데 지도부의 지휘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되자? 아니야. 우린 독립군인데 왜 러시아 군대가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이 다툼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질 건데 적세군이 자 이들과 함께 자 교전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와 얘는요. 한때 동료였었잖아요. 어제까지 같은 부대의 동료였었는데 지금 이제 총을 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총을 쐈냐면 허공에 딱 이제 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쏘는 척 하는 거죠. 허공에다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적세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얘들 뭐 하는 거지? 그래 결국은 얘네들이 자 여기에 누구를요? 얘네들을 먼저 밟아버리고 얘들한테 야 총 다 내놔. 무장해제 시키는 거죠. 무장해제를 시키고 전부 다 다시금 쫓아 내보내게 된 겁니다. 자, 요 일련의 사건, 이 자체를 시험에서 묻진 않지만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땅의 그 도시가 자유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시참변이라고 할 거냐면 자유시참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자유시참변으로 독립군들이 무장해제를 당해서 다시 어디로 복귀하는 거예요? 만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만주로 자 다시금 이동을 했어요. 만주로 돌아와서 뭐를 성립시킬 거냐면 3부를 성립시킬 거예요. 자, 3부. 그러니까 쉽게 독립군을
재정비할 겁니다. 그럼 독립군을 재정비하는데 이 3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참의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부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 신민부라는 게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제 참정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얘네들은요,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보호해주고 또 조선인들한테 세금도 걷어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합니다. 정부 역할을 하면서 군사의 어떤 기구 역할까지 했었던 군정기구, 그러니까 민정기구이면서 군정기구의 역할을 함께 했었던 이게 독립군 부대입니다. 독립군 단체. 자, 그러면 자, 이들의 위치를 한번 본다라면 남만주 쪽에 자, 참의부, 그다음에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만들어진 시점도요. 이게 23년, 24년, 25년 순서거든요. 그래서 참정신. 그중에 이제 이 참의부라는 이 부대가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던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자, 그러면 3부를 성립시켜서 나름대로 자, 독립군들을 다시 재정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요. 이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협정을 체결하냐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체결해요. 그래서 예전엔 연도가 되게 중요했는데 자, 연도는 25년입니다. 중국은 1911년도에 신해혁명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 발전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청왕조가 이제 붕괴되는 건데 어쨌든 그 중화민국의 그 총통으로 누가 올라왔냐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군벌시대 혹은 위안스카이가 1916년도에 죽었거든요. 1916년도에 위안스카이 죽은 다음에 중국은요. 군인들이 이렇게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군인들이 난립하는 군벌시대였었는데 그 군벌시대 중에 베이징과 만주를 장악한 최대 군벌이 누구냐면 장장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장림이라는 만주 군벌과 장장림,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미스야, 이 미스야 사이에 체결한 협정, 이게 미스야 협정인데 내용은 뭐냐면 야, 장장림아, 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만주 일대 말이야. 여기에 독립군들이 조금 많이 포진돼 있는데 얘네들 잡아와. 얘들 잡아오면 현상금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 얘네들을 잡아오면 현상금 주겠다? 결국은 독립군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 시련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미스협정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미스협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3부를 좀 더 조직력을 강화시키자.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3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참의부, 자, 그 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됐나요? 이때 결론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진 않아요. 두 개로 이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부 아이들이 이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일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국민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가 될 거냐면 혁신의회가 될 겁니다. 자, 국민부와 무슨 의회가 되었다? 혁신의회. 그래서 다시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명칭에 여러분들 국민부, 자, 그 다음에 혁신의회 이렇게 가는데 국민부 산하에, 여러분 국민부는 위치상으로 본다면 남만주 쪽이겠죠? 그죠? 자, 이거는 북만주 쪽일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부 산하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뭐냐면 조선혁명당, 자,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데 조선혁명군, 자, 이런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됐죠? 그 다음에 혁신의회 산하에도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 이름이 뭐냐면 한국독립당. 그리고 자, 여기에 군대가 있는데 자, 이게 자, 한국독립군. 그렇다면 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요 부대 이름 기억을 하셔야 될 때 지휘관 이름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있는 이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그 다음에 양세봉, 여기는 한국독립군은 자, 지청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독립군 부대가 정비됐는데요. 혁신의회가 28년도, 자, 국민부가 29년도, 요때 정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연도를요, 28년, 29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기준 잡으면 돼요. 미스의 협정이라는 게 있었을 때, 미스의 협정 앞에 몇 부의 성립?
삼부가 성립되었다. 그 삼부를 탄압할 목적으로 미스의 협정을 체결했다. 누가? 일본의 미스야가. 누구와? 장장림이라는 만주 군벌과. 그럼 그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큰 시련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해결책으로서 몇 부를 통합한다? 3부를 통합하는 통합운동. 결론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통합되었다? 2개로 통합되었다. 국민부와 무슨 의회? 혁신의회. 자, 그 국민부 산하에 정당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혁신의회 산하에 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우리는 독립군 부대 이름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요 맨 앞에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쭉 연결하면서 자 색깔 있는 자 분필로 밑줄을 그어드린 그런 부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대를 여러분들이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질 건데 다시 가면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질 건데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여기 만주사변이라는 게 터져요. 이 만주사변이라는 게 1931년인데 세계대공황 기억나시나요? 1929년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세계대공황이 발발이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걸 설명했냐면 일본의 통치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10년대의 무단통치, 20년대의 문화통치, 3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자, 민족말살 정책. 여기 부분을 설명할 때 경제대공황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경제대공황이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됐고 일본도 경제대공황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일본 내에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막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군부 세력들이 경제공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자, 고민하는 척 하다가 뭐라고요? 야, 전쟁하면 되지.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경험을 했냐면 전쟁을 한다라면 산업이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은 여기에 만주사변이 터진 31년 요 직후에 아니죠. 경제공황 직후에 자 만주사변, 만주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후에 자 여기다가 무슨 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거냐면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 32년도에 수립할 건데 이 만주국은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만주에 있었던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일본이 어떻게 돼요? 만주를 점령을 하고 만주에다가 자신들의 자 정권 꼭두각시를 지금 앞세워서 만주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죠. 악화되는 겁니다. 일본 나쁜 놈들이네 이런 거죠. 우리는요. 계속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해왔었던 거고요. 그래 결국 이제 우리 손잡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의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요 직후에 중국의 의용군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자 그다음에 중국의 호로군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이 우리 각각의 독립군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건 안 쓸게요. 이 조선혁명군과 자 중국의 의용군이 싸운 전투에 교재 있습니다.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호로군이 독립군과 싸웠었던 게 뭐냐면 동경성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화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뭐 나름의 전투에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양세봉이 자 34년도에 그 한중연합작전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이 양세봉이 자 뭐 되느냐면 체포가 됩니다. 언제요? 34년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호로군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호로군이라는 게 일본이 남만주에 대한 철도를 일본이 깔았고 일본이 이렇게 철도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북만주의 철도는 일본이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만주 철도 이것까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북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철로를 자 뭐라고요? 철로를 자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만든 군대. 이게 바로 무슨 군이다? 호로군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군이라는 거는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인데 우리 한국 독립군과 손을 잡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쌍성보, 동경성, 사도화자, 대전자령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둘 사이에 전리품,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서 나름대로 이제 전리품을 얻었을 텐데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벌어집니다. 둘 사이에 이제 내분이 벌어졌고 그 내분을 틈타서 일본이 홀라당 여기 있는 북만주의 철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분을 틈타서 일본이 어디까지? 자, 북만주의 자, 철도를 완전하게 장악을 했다. 요 시점이 1934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만주에서의 독립군들은요, 활동이 어려워진 거예요.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체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만주 쪽에서는 자, 일본이 북만주의 철도까지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 연합작전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 결국 자, 대부분이 다 어디로 빠져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말레장성. 여러분, 이 말레장성 끝에 있는 이 성, 이 말레장성의 끝에 있는 성, 요게 뭐냐면 산해관이거든요. 산해관. 산하이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해관, 산하이관 요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양세봉의 체포, 한국 독립군이 자, 호로군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고, 결국은 일본이 북만주 철도까지 장악했다. 아무튼 만주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관내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관내. 그럼 선생님, 만주에는 단 한 명도 안 남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남긴 남아요. 남긴 남았는데 이 만주에 잔류했었던 사람들 중에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이요. 자, 여기 국가와 민족, 이념, 뭐 성별, 연령 모든 걸 초월해서 일본이 싫은 사람은 다 모이시오 라고 이제 일본에게 저항하기 위한 연합부대를 만들 건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뭐냐면 동쪽과 북쪽 사이에서 일본에게 저항하기 위한 연합부대. 그러면 동북 항일 연합부대 연군. 이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김일성이 있어요. 김일성. 때문에 이 동북 항일 연군은 답으로는 안 나옵니다. 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선택지에서 이제 함정으로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동북 항일 연군이 뜨면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닌 걸로. 알겠죠?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닌 걸로 선택지에선 보일 거기 때문에 색깔 있는 걸로 제가 밑줄 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에 있었던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자, 어디로 다 이동했을 때, 관내로 이동했었을 때, 자, 여기에 만주에 단 한 명도 안 남았느냐? 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만주에 잔류한 사람들은 누구랑 손을 잡는다? 중국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었던 동북항일 연합부대 연군, 여기에 이제 함께 동참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김일성,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관내로 이동을 합시다. 자, 칠판을요, 한 번만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본이 보복을 위해서 훈춘 사건을 날조했고, 자, 그들을 유인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승리를 얻었던 게 청산리 전투고, 그 청산리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었던 게 간도참변이고, 간도참변 이후에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러시아 땅으로 갔다가 어찌어찌 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다시 쫓겨왔죠. 이게 자유시참변. 그래서 자유시참변 이후에 자, 몇 부가 성립되었고 3부가 성립되었는데 이 3부를 탄압할 목적으로 일본이 미스의 협정. 되나요? 그 미스의 협정에 대항해서 우리가 무슨 통합운동을 펼쳤다? 3부 통합운동. 그 3부 통합운동에서 국민부와 무슨 의회가 만들어진다? 혁신의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3부가 통합된 이후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이런 독립군 부대가 정비됐는데 때마침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와 손을 잡고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30년대 중반까지 활약을 했으나 30년대 중반에 양세봉의 체포, 자, 그 다음에 북만주에 대한 철도 일본의 장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 다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관내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관내로 돌아왔는데요. 이 관내로 돌아왔었을 때 첫 번째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만들어질 건데 이 조선의용대는 일단은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민족혁명당 1935년도에 김원봉, 조소왕, 지청천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문제는 김원봉, 조소왕, 지청천 이런 분들이 함께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관내에서 만들었는데 김원봉이 좌익이거든요. 근데 좌익이었었는데 이 김원봉이 이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중심적 역할을 해요.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 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조소왕과 지청천은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임시정부, 임정에 합류해요. 임시정부에 합류한다. 그럼 임시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임시정부는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통일당이냐면 32년부터 이동을 했죠. 임시정부가 32년. 자, 누구의 의거 활동을 기점으로? 윤봉길의 의거 활동을 기점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기억나시죠? 위치가 탄로나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 40년. 어디에 정착을 했죠? 충칭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 이동 중에 있었던 자 임시정부에 이렇게 뭐하게 되었다? 합류할 겁니다. 누구는요? 조소왕과 지청천은. 그러면 이제 김원봉만 남았는데 그 김원봉이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뭐라고 계칭을 하냐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계칭을 해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자 계칭을 합니다. 뭐 앞에 조선이란 말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어쨌든 민족혁명당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요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뭘 결성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조선의용대를 자 결성을 할 건데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자 1938년이고요.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단체입니다. 중국 관내의 최초의 무장단체. 그럼 이 조선의용대는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됐고 누구랑 손 잡았다? 자 중국의 국민당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당이요. 맨날 뭐만 시키냐면 후방 교란작전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자 후방 교란작전 같은 것만 시켰는데 지금 만들어진 시점이 38년 아닙니까? 38년인데요. 37년도에 무슨 전쟁이 이미 터졌냐면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자 지금 중일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37년도에 중일전쟁 그 다음해인 38년도에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의 국민당 그 중국의 국민당과 손을 잡고 항일전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의용대가 계속 국민당과 손을 잡아서 활동할 때 이런 거 후방 교란작전, 뭐 포로신문이라든지 암호해독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그 다 중요한 작전인데 의용대 병력 중에 일부는 야 내가 이거 맨날 포로신문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총 쏘는 거 배운 거야? 이건 아니지. 내가 독립군이 된 이유는 내가 직접 일본과 싸워서 우리의 독립을 내 손으로 이뤄보자. 이래 이제 독립군이 된 건데 맨날 와서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딴 것만 하고 있어. 아 답답한데? 야 국민당 말고 다른 애들과 손잡아보는 게 어때? 자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자 가볼까요?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러니까 체인점이 만들어진 거죠. 조선의용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중국의 공산당과 손을 잡았는데 이 화북지방의 예난이라는 동네를 거점으로 해서 공산당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을 해서 전투에 호가장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를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체인점이 신난 겁니다. 뭐라고요? 야 여기 국민당과 손잡으니까 맨날 뒤지다거리만 시키는데 중국 공산당 아이들은 총을 직접 쏘고 야 항일전에서 우리가 전면에 지금 쓰고 있다. 그럼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얘네들이 조선의용대 나머지 병력들에게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이 체인점이잖아요. 그 나머지 아이들한테 다 이리 와라! 그랬더니 여기는 의용대 병력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념으로 지나치게 자 갈라서게 돼.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 결국은요. 이 조선의용대 병력을 이끌고 김원봉은 어디에 합류해버리냐면 임시정부에 자 뭐 해버린다? 합류해버려요. 임시정부에 1942년도.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자 무슨 광복군을 만들고 있었죠? 한국광복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한국광복군이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 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대 병력들이 합류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거를 이제 뭐라고 개편을 할 거냐면 자 조선의용군이라고 이제 개편을 할 거예요. 조선의용군.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 바꿨는데 그럼 당연히 누구와 함께 손잡고 공산당과 손을 잡고 항일전을 전개할 겁니다. 야, 항일전을 전개했다. 일본이 패망했네요.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에서는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이 국공내전이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인데 누가 승리하냐면 공산당이 승리할 거예요. 이때 이 국공내전에서 자 누구를 지원한 거라고요? 공산당을 지원합니다. 누가? 조선의용군. 얘네들이. 그런 다음에 자 이 조선의용군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북한의 인민군으로 이제 편입이 될 겁니다. 다시 가면 자 북한의 자 인민군으로 자 뭐 될 것이다? 자 편입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내로 들어왔을 때요. 관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의용대, 그죠? 자,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자 조선의용군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다시 쌤이 쪼개볼게요. 쪼개보는데 어떻게 쪼개서 볼 거냐면 맨 처음에 관내입니다. 관내에 갔었을 때 조선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지죠. 얘는 자 1938년입니다. 관내 최초죠. 두 번째 간다라면 얘가 중국의 누구랑 손잡았다고요? 국민당과 손잡았죠. 그럼 국민당과 손잡았는데 이 의용대의 핵심 멤버는 누구냐면 김원봉, 자 그 다음에 김두봉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김원봉과 김두봉 얘네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서 뭘 만들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근데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뭐라고 개편이 될 거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될 겁니다. 언제? 요때 42년. 그럼 얘들은 누구랑 손잡았죠? 중국의 공산당. 여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그러면 김두봉이 아하 이렇게 간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들과 별개로요. 얘들과 별개로 임시정부는 자 충칭에서 뭘 만들었냐면 한국광복군을 1940년 9월 17일에 만들었거든요. 얘들은 당연히 이제 국민당과 손을 잡았고 자 세 번째 이 한국광복군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청천이 또 나왔는데 한국광복군 얘가요. 그러니까 인양반이 얘가 아니라 자 지청천이 만주에 있었을 때 아까 한중연합작전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죠? 한국 뭐라고요? 독립군. 얘가 혁신의의 산하의 부대였었잖아. 이거의 총지휘관도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 무장단체가 어려웠었던 게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군 부대의 명칭이 막 글자가 한 글자 두 글자 차이 막 이러거든요.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막 이런 식이잖아.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이건 뭐예요? 한국광복군.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제일 중요한데 이 한국광복군의 지휘관도 지청천이란 말이야. 그리고 만주에 있었을 때 한국독립군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휘관이 지청천이라는 거죠. 어찌됐든요. 그럼 자 여기에 있는 이 김원봉이 그렇죠. 바로 이쪽에 김원봉이 합류돼서 들어온 겁니다. 합류돼서. 맞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합류. 자, 이거는 뭐랄까요? 분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부가 분산되어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고 얘와 별개로 한국광복군이 있었는데 이 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대 병력이 자, 뭐 돼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합류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독립군 부대 중에 만주 아니죠? 관내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는 3개. 나중에 얘는 사라집니다. 그죠? 합류돼서 사라지죠. 그런데 사라지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류라고 해놓고 몇 개로 기억하시면 되면 하나, 둘, 자 이렇게 3개. 됐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있었고 조선의용대 일부는 빠져나가서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분산되는 거고 나머지 병력은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던 한국광복군에 이렇게 합류가 되었다더라. 그래서 나름의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자 항일전을 자 전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부대들을 쭉 확인하시면 되는데 교재는 자 82쪽에서부터 자 83쪽.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84쪽. 여기까지 쌤이 한 번에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린 겁니다. 직접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84쪽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 의열활동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의열활동이라는 게 보이는데 자 국권 피탈 이전에
오적 암살단. 누구죠? 나철. 그 다음에 오기요. 그러니까 나철이라는 분과 오기요라는 분이 오적 암살단, 즉 을사늑약에 서명을 했었던 이완용과 같은 자 그러한 5명의 나라 팔아먹은 오적, 그들이 이제 암살하겠다는 오적 암살단. 이재명은 이완용, 이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제 이완용을 이제 명동성당 앞에서 처단을 시도합니다. 칼로 찔렀어요. 근데 못 죽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완용 처단 시도. 안중근 모르진 않죠. 그죠? 안중근이 자 누구를요? 이또 히로부미를 자 뭐했다? 사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명과 장인어는 이제 스티븐스를 사살했는데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체결했었던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1차 한일협약에서 재정고문, 외교고문, 그러니까 재정고문으로는 일본의 이제 메가타가 왔고 그 다음에 외교고문으로는 이제 미국인 스티븐스를 이제 초빙해서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그 스티븐스가 미국인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린 겁니다. 뭐라고 짓거렸냐면 태평양 건너의 작은 나라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보호 정치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이딴 헛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신문에다가. 그래서 이 신문을 본 미주 지역에 머물던 우리 당시 동포들이 격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스 띠떼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명훈과 장인환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스티븐스를 죽이겠다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명훈이 먼저 총을 쐈는데 스티븐스를 못 죽여요. 이게 이제 빗나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뒤에서 여기 있는 장인환이 결국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었다. 예, 아무튼요. 전명훈과 장인환. 요건 이제 국권피탈 이전이고요. 국권피탈 이후에 여러분들 의열단이라는 게 19년에 만들어졌고요. 누가 만들었죠? 김원봉. 그 다음에 이제 한일애국단이 만들어지는데 한일애국단 여기다 별표할까요? 한일애국단은 31년도에 김구 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한일애국단의 멤버는 이봉창, 윤봉길, 쌤이 우스갯소리로 가운데 이름에 봉봉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봉봉브라더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천황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천황을 못 죽이죠. 그랬더니 상하이 언론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안타깝다. 일본 천황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 불행부중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명분으로 상하이를 점령을 했죠. 누가? 일본이 상하이 사변 32년도에 그 상하이 사변에 대한 승전 기념 파티. 그 승전 기념 파티에 누가 간 거라고요? 예, 여기 있는 윤봉길이 간 거죠. 그래서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도시락 폭탄, 물병봉의 폭탄 이런 걸 통해서 의거 활동에 큰 성공을 거뒀었던. 그래 이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와우 대단하다. 너희들의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당이 도와주마.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얻어냈던 계기가 윤봉길의 이거라는 거죠. 어쨌든요. 한일애국단은 김구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단원에는 이봉창, 윤봉길 딱 2명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누구라고? 예, 의열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의열단.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고, 김지섭, 나석주. 이 나석주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투척했었던 그 단원이 바로 나석주입니다. 의열단 단원이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요거 별표할까요? 조선혁명선언은 이제 신채호가 작성을 했는데요. 당시에 신채호가 강조했었던 건 뭐냐면, 민중들아, 나서자. 우리 민중들의 폭력과 암살과 파괴, 폭동 이걸 통해서 일본에게 맞서야 된다.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민중들의 투쟁 이걸 통해서만이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썼었던 이 글이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부탁을 해서 쓴 글인데 이 조선혁명 선언을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의열단 선언. 아무튼요 별표하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뭐였다? 인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김지섭이란 분이 일본 천황이 궁성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김상옥이란 분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나석주란 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포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됐거나 아니면 체포되어서 처형을 받고 죽게 되거나 건물 하나 파괴된 거는요.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일본의 경찰 간부를 만약에 사살했다고 친다라면 그 경찰 간부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별적인 투쟁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황포군관학교. 여러분 이 황포군관학교는요. 당시에 누가 운영하고 있었냐면 장제스. 그러니까 이 장제스가 나중에 국민당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기 전에 국민당의 산하에 무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황포군관학교고 당시 이제 장제스가 교장 티처를 하고 있었어요. 교장 티처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김원봉이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끼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독립군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황포군관학교에 함께 단원들과 함께 입학을 한 겁니다. 입학을 해서 자, 장제스를 만난 거고 사제지간이 된 거죠. 그럼 사제지간이 됐기 때문에 그 2년에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김원봉이 중국 관내에 자, 최초 무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 어떤 거요? 여기에 있는 조선의용대. 여러분 이 남의 나라 땅에다가 대규모 이런 병력의 군대를 만든다는 건 침략행위인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는 겁니다. 김원봉이 장제스와 사제지간이었었다. 뭐 이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투쟁 한계를 느끼면서 자 무관학교에 단원들을 입학시켰고 자 여기서 이제 무관들이 양성이 되면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열단과 한일애국단을 비교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먼저 외우라고요? 한일애국단. 가운데 이름에 봉봉. 그럼 나머지는 예, 전부 다 여기 있는 의열단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인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노인단이라는 단체는 교과서에 예, 이제 잘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단체인데 노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해주 쪽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단은 멤버 중에 이제 강우규라는 분이 계신데 이 강우규가 일본의 사이토 총독, 그러니까 20년대 문화 통치를 표방했었던 그 총독 중에 사이토 총독이 있는데 그 사이토 총독에게 이제 폭탄을 자, 투척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었던 그 인물이 바로 강우규입니다. 그래서 왜 노인단이냐면 47세 이상의 자, 고령자들. 지금은요, 여러분들 47세라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됐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40살이 넘었다? 그러면은 자,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47세 이상의 자, 살 만큼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 어떤 맞서고 체포돼서 뭐 처형이 되더라도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취지에서 명칭이 나온 게 노인단인데 노인단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됐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서 20년대의 자 민족운동이라고 나오는데 20년대 민족운동 뭡니까?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간략하게만 제가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20년대 민족운동에 대표적인 거에 또 뭐가 있냐면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26년입니다. 자, vs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29년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다음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간회는요. 제가 TCC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신간회는 1927년인데 동아시아 과목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신간회를 TCC로 찍어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자 수강을 하십시오. 신간회가 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 그러니까 민족유일당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념을 초월해서 일단 손을 잡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익 우익 이념에 따지지 말고 손을 잡고 일본에게 저항하자. 이런 운동.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그 대표적인 민족유일당의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다. 신간회는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순 연도로 계산했었을 때 이거를 도울 수가 없어요. 알았죠? 함정에.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이걸 도왔고요. 됐습니까? 무슨 학생 항일운동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또 하나 본다라면 날짜가 이렇게 못 박혀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운동, 3.1 만세 운동, 60 만세 운동. 이렇게 날짜가 못 박혀 나오면 이거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얘는 우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뭔 말이냐면 순종. 그러니까 3.1 운동 때는 누가 죽었죠? 고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60만세 운동은 순종. 그 순종의 자 인산일. 이걸 계기로 삼아서 제2의 3.1 운동을 꾼 겁니다. 제2의 자 3.1 운동을 계획을 한 건데 일본이요. 이걸 미리 눈치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3.1 운동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종교계 그들의 집중 감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3.1운동을 꿈꿨었던 60만 세 운동에서는 천도교 계열, 사회주의 계열 그들이 다 사전에 계획이 적발되고 학생들만 그러니까 원래 누구랑 함께 계획을 세웠냐면 천도교, 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으나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들이 계획이 이제 체포가 돼서 적발되면서 체포가 됐고 학생들 중심으로만 만세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어쨌든 일본의 사전 계획이 노출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자 얘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으로 발전될 건데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으로 자 발전될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광주의 이제 통학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자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자 뒤에 이제 댕기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가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 집어 당기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성희롱 같은 걸 한 겁니다. 관심을 그딴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차 안에서 이 장면을 다 목격한 거죠. 한국인 학생들도. 그래서 이제 열차가 멈추고 개찰구 밖으로 딱 나왔었을 때 이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박준채가 일본인 남학생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학생이고 너 일로 와봐. 이제 선배를 부른 거야. 어쨌든 이제 연장자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나이 처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여학생이나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하니까 여기는 이 일본인 학생이 뭐라 했냐면 이런 조센진 따위가 이 조센진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조선인을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는 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센진 따위가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선빵을 날리게 됐고 결국 이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을 구경하던 주변의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집단 패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뜨고 이제 막 이들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서 조서 이제 막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만 자 책임을 전가시켰냐면 한국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아니 같이 싸웠는데 적어도 몇 대 몇 이런 어떤 비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잘못했든 뭐 했든 어쨌든 같이 싸운 거니까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그들만 자 감옥에 투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광주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통해서 자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해달라라고 하면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지게 됐고 서울에서 자 신간회가 이쪽에 사건 진상 조사단을 이제 보내고 사건 진상 보고 대회 이런 것들이 개최되면서 자 나름의 광주 학생 운동은 3.1운동의 최대 민족 운동이다 전국으로 확산되었었던 자 그러한 민족 운동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자 최대 민족 운동이다. 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쭉 나와 있고 뒷장에 신간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신간회 별표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동아시아 TCC에서 제가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 가려고 뭐 신간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만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는 자 요 시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었던 거냐면 일본의 식민 지배 됐죠? 일본의 식민 지배 요 식민 지배의 통치 방식 변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자 저항, 민족운동. 그래서 10년대, 20년대 민족운동을 살펴봤고, 요 무장투쟁도 여러분들 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무장투쟁 일부 쌤들은 야 어차피 한국사는 뭐 50점 만점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1등급 40점 이상만 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 무장투쟁 어려우면 버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칠판에 쌤이 아까 적었던 거 있잖아요. 무장투쟁의 흐름. 거기에서 밑줄 근 거 있잖아요. 그 부대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답은 뭐가 나올 거냐면 임시정부와 관련된 독립군 부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했을 때 무슨 광복군을 만들었어요?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잖아요. 그 한국광복군이 자 정답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올해 자 3.1운동 뭐 100주년 이렇게 이제 그 아주 뭐 의미가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독립군 부대가 자 출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본이 패망하는 이 시점까지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자 현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